안녕하십니까? 서울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오늘 이제 저널 리뷰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벌써. 이게 사실 네 번째 시간이긴 한데, 촬영은 이게 한 번 할 때 세 번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촬영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거를 3회를 다 촬영하고 나서야 겨우 이제 한번 봤거든요. 한번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가관.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중간중간에 이제 끊고서 자꾸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실수한 게 있으면 자막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 이제 고대리가 편집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막을 많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내용은 제목을 먼저 보시면 Minimally Invasive Management of Implant Supported Rehabilitation in the Posterior Maxilla 파트 2라고 돼 있어요. 파트 2니까 파트 1이 있겠죠. IJPRD라는 저널 있잖아요. International Journal of Periodontics and Restorative Dentistry 2020년 5호로 6호로에 보면은 저 두 개가 한꺼번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보다는 이제 파트 2가 결론에 가까운 내용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를 유지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볼 때 이제 저자를 딱 보시면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한 분이긴 한데, 사실 이분이 그동안 이제 저널을 쭉 발표한 걸 한번 보시면은 주로 이제 사이너스 관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사이너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페이퍼를 하나 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널을 한번 일단 딱 보시고요. 한번 쭉 넘겨보세요. 쭉 이렇게 넘겨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인트로덕션, 매티리얼 앤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쭉 발표가 돼 있습니다. 쭉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예, 저기 보여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개인의 퍼스널 오피니언,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등급별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널을 좀 읽다 보면 느낌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소개시켜 드릴만 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 혹시 생각나세요? 소프티슈 그래프트에 대해서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동물 실험의 장단점 설명해 드리면서 이게 테스트군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그 테스트군, 컨트롤군 지옥에서 좀 벗어나고자 좀 심플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다시 이제 거꾸로 두 번을 넘어가 보면 저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 사실 이 아티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읽으면 돼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잘 읽고서 이제 파악을 하면은 다른 내용은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저널의 주된 내용은 라테럴 어프로치 대 트랜스 크레스탈 어프로치. 우리가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걸 보니까 정확한 학문적인 용어는 그냥 트랜스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쇼드 임플란트를 추가를 해서 세 개를 각각 이제 비교해서 어떨 때 어떤 걸 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항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대결 구조를 좋아해요.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좀 연식이 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몰라도 이 그림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레드 제플린의 1집 앨범인데요. 이게 제가 태어나기 4개월 전에 발매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드 제플린 세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어땠어요? 약간 전세대긴 하지만 항상 비틀스나 롤링스톤즈 상당히 이게 대립 구도를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레드 제플린 세대이긴 하지만 락 음악의 이제 마지막 전성시대인 90년대를 20대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더라도 이렇게 널바나니 펄잼이니, 사실 밑에 두 개는 게임이 안 되는 구도였지만 이런 거 항상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이제 수치를 또 대비시키면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음악을 안 듣는 건 아닌데 지금 아련히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음악 들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는 딴 길로 새지 마시고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65년부터 이제 사람한테 심기 나서 지금 4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40년이 뭐예요? 50년 정도 됐는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항상 포스테리어 막실러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거는 본 퀄리티 측면에서 혹은 본 퀀터티 측면에서 다 불리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본 퀄리티가 안 좋았던 거는 임플란트 서피스가 이제 조금씩 개발되면서 많이 극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는 사람이 이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 퀀터티, 본 하이트가 낮은 문제는 이게 극복이 잘 안 됐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역시 임플란트가 이제 임플란트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도 발전을 하니까 여러 방법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숏 임플란트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어떨 때는 라테럴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얘기를 해주겠다는 게 오늘 스터디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이제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떤 뭐 매트리얼 메소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라테럴 어프로치에서는 뭐가 문제고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는 뭐가 조금 좀 부족할 것 같고 숏 임플란트는 언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두서없이 얘기를 해주면서 디시전 트리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라테럴 어프로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테럴 어프로치는 뭐 워낙 역사가 오래됐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프레딕티블하고 결과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수식이에요. 여러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측방에다가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멤브레인을 걷어 올려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 본을 패킹하고 임플란트 짓고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윈도우 디멘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 접근을 위해서 과거에 제가 배울 때도 그랬고요. 윈도우를 좀 크게 뚫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크게 뚫으면은 다 좋은데 이게 환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모빌리티가 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힐링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불리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디멘전을 마냥 줄이는 것도 사실은 좋진 못해요. 이게 기구 조작이 어렵고 기구 조작이 어렵다 보면 시야가 제한되면서 뭐 퍼포레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서지컬 시간, 이게 수술 시간이 줄어드냐? 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디멘전이 좀 작으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디스컴포트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너스 라테럴 어프로치를 가장 많이 생기는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퍼포레이션이죠. 퍼포레이션이 생기면 대세는 이게 퍼포레이션을 잘 매니지먼트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프트 페일리어라든지 임플란트 페일리어가 일어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퍼포레이션이 언제 잘 생기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이너스가 아주 좁을 때 아니면 각이 심하게 져 있을 때라 그럴 때 이제 잘 생길 수 있겠고요. 확실히 이제 많이 스티프한 부분에 기구 조작하다가 많이 뚫어주는 거죠. 혹은 이런 셉텀들이 있을 때, 셉텀이 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죠. 트랜스버스하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셉텀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죠. 멀티플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thickness가 얇을 때, 이거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얇아도 잘 찢어지고요. 너무 두꺼워도 잘 찢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두꺼운 경우는 인플라메토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도 잘 찢어집니다. 자, 애석하게도 이런 셉텀이 있을 때 아니면 뭐 멤브레인이 얇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리포트에는 써있지는 않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킬 때 보면은 이제 서지컬 테크닉에 따라서도 컴플리케이션이 좌우된다는 거죠. 즉 슬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할 때 과거에는 로터리 인스트루먼트를 이렇게 썼었는데 위험하죠. 이게 찢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즘 대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런 로터리 인스트루먼트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월을 갈아내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과거에 이제 피해줘도 많이 사용됐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도 훨씬 싸고 효율적인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런 거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할 때 훨씬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저널에 나온 그림으로서 이 사람은 여기를 이제 스티닝한 그런 그림이 되겠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모 회사의 라테럴 어프로치 기구용을 이렇게 갈아내는 그라인딩용입니다. 그거를 써서 했던 수술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무식하고 투박하게 보여도 조금 멤브레인에 닿는다고 해서
찢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윈도우 퍼포레이션을 할 때 퍼포레이션을 일으킬 확률은 대단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멤브린을 거상할 때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때 본 서피스를 가장 많이 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많이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뼈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한 본 그래프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죠. 그 그래프트가 들어갔을 때는 걔가 어디선가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을 텐데 블러드 서플라이를 많이 받아야 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본 서피스를 확실하게 많이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라테럴 어프로치의 가장 큰 장점은 본 서피스를 많이 여는 거예요.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이 열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커링 갈로 이렇게 보면 이 팔라탈 쪽, 저 이제 메디알 월이라고 그러는데 저쪽까지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요, 한쪽, 두 쪽, 세 쪽, 또 옆쪽으로 보면 또 네 쪽이 되겠죠. 최소한 3면을 열어야 블러드 서플라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메디알 월, 팔라탈 월까지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이 블러드 서플라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한 많이 열면은 그만큼 이제 퍼포레이션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런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치의 딜레마가 나와요. 수치의 딜레마. 도대체 어느 정도가 네로우 사이너스고 어느 정도가 와이드 사이너스나,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스터디가 있고, 이 논문의 저자도 거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보통은 크레스탈 쪽에서, 크레스트 기준에서 한 10mm 높이에서 이 높이를 가로 세로 기로를 잽니다. 그거를 한 10mm 기준을 와이드 네로우로 잡는 경우도 있고, 12mm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고, 15mm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직은 정확하게 기준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논문마다 좀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와이드 사이너스가 조금 이제 불리한 게 좀 사실이죠. 네로우 사이너스보다. 자, 그런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라테럴 어프로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뜬 것이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는 이제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측면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임플란트 심는 방향에서 들어가서 조그맣게 이제 홀을 뚫어서 넘어가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세스 홀을 프레퍼레이션 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이제 멤브린을 걷어올리는 과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멤브린을 걷어올리는 것도 과거에는 이제 본그래프트를 에딩하면서 조금씩 이제 멤브린을 올리는 그런 아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번거로운 작업을 썼다면, 요즘은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나와 있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이런 하이드롤릭 프레셔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업체에서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걸 이용해서 훨씬 안전하고 쉽게 라테럴 어프로치 대신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주고 있는 내용은 이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의 이제 단점이에요. 얘가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좁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라테럴 어프로치처럼 일일이 보면서 내가 열고 싶은 데를 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엉뚱한 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멤브린 thickness가 일정하지 않다던가 국소적으로만 어디 뭐 스카티슈처럼 딱딱하게 남아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ollowing the path of the least resistance, 가장 이제 저항감이 적은 부위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이제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점.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잘 몰라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뭐 CT나 그런 거를 찍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알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 이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크레스탈 어프로치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설명하는 항목은 라테럴 어프로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3면 이렇게 넓게 열려야 좋은 거지, 국소적으로만 한 면만 이렇게 닫고 있고 볼록하게 고기만 이제 돔 쉐입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로우 사이너스가 역시 와이드 사이너스보다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널에 나온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 열려야 이게 본이 확실히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역시 이 사람이 스터디한 겁니다. 스터디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 사이너스와 네로우 사이너스를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본이 훨씬 더 이제 잘생기고 유리하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고 다른 내용으로서 이제 다른 저널로서 스피네터 선생님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몇 개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의 또 하나의 부가적으로 추천드리는 저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랜스크러스탈 어프로치는 이것도 이제 이미 뭐 사용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프레딕티빌리티는 검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트랜스크러스탈 어프로치 스터디를 살펴보면 요즘같이 좋은 기구를 쓰지 않았거든요. 대개는 이제 오스테오톰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스터디가 어땠냐면요. 잔존골이 많이 남았을 때 여기 지금 본 레벨에 5mm 이상 남아 있었던 그런 스터디에서 이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결과가 사실은 지금과 비교해 보면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5mm 이상 이제 뼈가 있으면은 잔존골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붙어 있으니까 생존율엔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5mm 이하에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공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잠깐 써놓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뜬금없이 이제 숏 임플란트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숏 임플란트는 요즘 선생님들 많이 쓰시죠. 저도 이제 가끔 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숏 임플란트를 쓰면은 약간 뭐 공격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미 숏 임플란트를 써야 되는 이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었고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임플란트가 본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를 어디가 받나 이렇게 보면은 전체 서피스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크레스탈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이제 확실히 잡으면 우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이런 스터디들이 그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건데 이게 어떤 뭐 휴먼 스터디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FEA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FEA 스터디는 사실은 이게 좀 뭐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 믿을만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가다 이제 참조는 하게 되고 이런 이 스터디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숏 임플란트는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 정의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은 10mm 이하도 숏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요즘은 10mm 숏 임플란트를 보는 사람은 전혀 없고요. 8m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2015년에 EA 컨센서스에서 나온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8mm 이하를 숏 임플란트로 하고 6mm 이하는 울트라 숏 임플란트로 부르기로 하자. 이런 걸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mm만 해도 요즘 진정한 의미의 숏 임플란트인가 거의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숏 임플란트를 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건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서저리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죠. 심플하게 끝납니다. 여기 미디엄 텀이라고 했어요. 아직 롱텀 스터디는 좀 부족하고 5년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미디엄 텀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컴플리케이션이 적고요. 그 다음에 마지널 본 레벨도 괜찮아요. 마지널 본 레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널 쪽에서만 이제 안정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 커넥션이 안정화된다거나 아니면 뭐 코니컬 커넥션이라거나 그런 걸 써주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논문의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이코티칼 앵커리지예요. 그래서 숏 임플란트를 심으면 여기도 코티칼에 걸리고 여기도 코티칼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좋아진다. 훨씬 더 좋다.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 두 개의 스터디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좀 막 나간 스터디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 차이가 이 6mm짜리를 가지고 바이코티칼 시킨 게 훨씬 더 거의 더블이잖아요. 서브바이올레이트가. 이건 이제 너무 좀 결과가 너무 멀리 나간 스터디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스터디도 있다. 그런 거 한번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코티칼 앵커리지라는 게 꼭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탈이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사람도 이제 그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뼈하고 많이 붙어 있으면 유리하고 뼈하고 조금 붙어 있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이 숏 임플란트는 조금이라도 마지널 보너스가 많이 오면은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본투 임플란트 컨택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널 본을 굉장히 보존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코니컬 커넥션이라든지 플랫폼 스위칭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써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드리자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버티컬한 측면이 아니고 호리존탈한 보리동 오그멘테이션을 조금 더 확실히 해서 주변 뼈가 조금 녹지 않게 좀 해주는 것이 스탠다드 임플란트보다 이런 숏 임플란트에서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사람이 라테럴 어프로치를 했을 때, 그다음에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의 경우에, 그다음에 숏 임플란트 각각에 대해서 대충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잔존골을 이렇게 나눕니다. 잔존골이 5mm에서 8mm, 3에서 5mm, 3mm 이렇게 나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수치에 연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이제 수치에만 연연해서 잔존골에 따라서만 라테럴 어프로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기준을 삼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걸 좀 탈피해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는 거죠. 자, 잔존골이 5에서 8mm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숏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권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6mm까지는 현재 미디엄 텀으로는 괜찮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대신 좀 와이드한 걸 신고 좀 서피스가 이제 좋은 걸 심으면 괜찮기 때문에 오그멘테이션 없이 숏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mm 남았을 때는 아직은 지금 숏 임플란트가 나오는 게 4mm도 지금 임상 스터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3에서 5mm 정도 되면은 이거는 오그멘테이션을,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단 이때 버코팔라탈 위드스를 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버코팔라탈 위드스를 잴 때 크레스트, 알베올라 크레스트 위치에서 10mm 높이 되는 데서 이제 재라고 되어 있죠. 네로우 사이너스와 와이드 사이너스를 구분해요. 여기서 이제 12mm를 잡았습니다. 딱 12mm를 기준으로 12mm보다 적으면은 버코팔라탈 위드스가 적으면은 네로우 사이너스, 12mm보다 크면 이제 와이드 사이너스를 잡고, 네로우 사이너스인 경우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면서 원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이드 사이너스일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 서저리를 하되 이건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잔존골을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까 기준으로 잔존골 높이로 잡는 게 아니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 거냐, 즉 원 스테이지 서저리를 끝낼 것이냐, 서브몰드 시켜서 투 스테이지를 끝낼 것이냐, 그거를 기준으로 할 때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크레스탈이냐 라테럴 어프로치는 뭘로 잡았느냐? 뼈가 얼만큼 잘 될 것이냐를 본 거죠. 그래서 네로우 사이너스에서는 아무래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도 본 서피스가 많이 열릴 테니까 뼈가 잘 될 거라는 가정하에 네로우 사이너스에서는 잔존골이 저렇게 낮아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도 괜찮겠다,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지 와이드 사이너스에서는 우리가 본 서피스를 많이 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자,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잔존골이 3mm 이하일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아무래도 잡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투 스테이지로 가자, 안전하게,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잔존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냐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잔존골은 원 스테이지를 하냐 투 스테이지를 하냐, 그것만 잡았어요. 여기서 네로우 사이너스일 경우에는 잔존골이 아무리 3mm 이하라도 이거는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서 뼈를 만들 수 있겠다는 계산하에 투 스테이지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와이드 사이너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뼈가 될 확률이 적을 것 같으니까 묻어두고 라테럴 사이너스 어프로치를 하자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제안인 겁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뭐 일리가 있으세요? 자, 일리가 있으시면 좋은 거고, 아니시면 선생님들이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사람처럼 또 다른 좋은 페이퍼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저널은 이 저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저자와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분께서 2018년에 COIR에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5mm 이하 잔존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디멘전에 따라서 사이너스가 넓으냐 아니면 사이너스가 좁으냐에 따라서 뼈가 어느 정도 생기고 그래프트가 어느 정도 흡수되는가를 이제 본 스터디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오늘 추천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와 관련된 클리니컬 케이스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요, 수술 잘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보다 잘한 케이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거 중에서 라테럴 어프로치 중에서는 그나마 롱텀하게 팔로우업 된 거라서 제가 그냥 넣었어요. 지금 잔정고를 보면 이쪽은 1mm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거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원 스테이지를 했고요. 리치 위드스가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여기도 좀 쌓고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제가 원 스테이지를 했네요. 지금 보면 좀 약간 좀 부끄럽죠. 조금 더 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라테럴 오큐멘테이션을 안 한 거냐? 했습니다. 자, 이때 보호는요, 바이오스 썼습니다, 제가. 바이오스,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바이오스 썼어요. 멤브린을 못 썼느냐? 건물주의 선물이라고 하는 O6를 썼어요. 자, 신 위에 조물주,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죠. 그래서 건물주의 선물이라고 하는 지금은 나오지 않는 O6를 썼어요. 그냥 갖다 던져도 스페이스도 잘 잡아주고, 티슈 인테그레이션도 잘 되는 그런 거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중에 레타럴 어프로치도 잘했어요. 사실 제가 이게 조금 더 앞에다 심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죠? 하시다 보면 여기 앞에다 심다 보면은 여기가 워낙 잔존골이 작기 때문에 거기가 깨집니다. 그럼 이제 임플란트 못 심으니까 좀 뒤에다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라테럴 오구멘테이션도 잘 되고 임플란트도 지금 붙어가지고 한 1년 팔로우업하고 제가 이 병원을 그만두고요. 이 환자분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13년 만에 봤습니다. 13년 만에 보면 컨투어도 괜찮고 바이오스를 썼던 이 사이너스도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제가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라테럴 어프로치를 했어야 되는, 특히 그 당시에는요 했던 케이스예요. 본 월도 지금 잘 열린 것 같고 본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라테럴 어프로치를 했지만 요즘은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은 크레스터 어프로치를 해결이 많이 하죠. 이 케이스를 보면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도 되고 크레스터 어프로치를 해도 되고 뭐 약간 좀 뭐 중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크레스터 어프로치를 했어요. 요즘은 이런 거 크레스터 어프로치를 하지 라테럴 어프로치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너스보다는 사실 이 팔라탈 월이 지금 많이 손실되어 있는 이 팔라탈 쪽이 좀 더 원홀 디펙트에 가까운 좀 어려운 디펙트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신경 쓰였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환자분이 한 개만 임플란트를 하시기를 원해가지고 이 16번 자리에다가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면서 라테럴 오구멘테이션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 각도가 이래서 그렇지 한 5mm 정도 DI 센스가 생긴 상황이고요. GBR에서 일단 서브모지드 힐링을 시켰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올라왔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지만 라테럴 어프로치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특히 국내에서 나오는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 도구들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다른 데를 이제 치료를 받아보시니까 이제 괜찮아서 욕심이 나셔서 이 7번 자리하고 여기 7번 자리도 하나를 더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달 뒤에, 4달 뒤입니다. 4달 뒤에 16번 자리에 세컨 오피를 하면서 7번도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1년에 이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16, 17번은 스플린트에서 임플란트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1년째 결과고요.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2년째 결과입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CT를 보면요, 버코팔라탈로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너스가 그렇게 디멘전이 크지 않으니까 몰로도 이게 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어도 이거보다 잔정골이 낮아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더라도 얘는 뼈가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 해결이 못할 것 같은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은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아주 넓게 잘 열렸잖아요. 이렇게 큰 사이너스도 확실하게 이제 뼈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전부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블라인드 테크닉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역시 여기만 보면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여기만 보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도 무방한 그런 증례예요. 근데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어요, 제가. 자, 플랩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플랩 릴리징을 위해서 더블 스플릿 플랩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딱 봐도 리치가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안 좋죠. 그래서 제가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하고
GBR도 같이 했어요. GBR 라테럴 오그멘테이션도 같이 했어요. 꽤 잘 됐어요. 라테럴 오그멘테이션은 꽤 잘 됐습니다. 꽤 4개월 뒤에 아직 미성숙 조직이긴 하나 충분히 라테랄 쪽으로 확장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초기 고동주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아니고 임플란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굉장히 잘 얻어져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PF용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엑스레이를 아무리 봐도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는 동안에는 저게 찢어졌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근데 엑스레이 양상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잘 보면 버컬 쪽만 열렸어요. 버컬 쪽만. 이쪽이 안 열렸어요. 이쪽이. 지금 CT 보면은 이 라테럴 오그멘테이션은 너무너무 잘 됐는데 이쪽이 안 열리는 거죠. 이게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열 수가 없는 게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굉장히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치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면도 많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이 좋으셨으면 또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한 2주 동안 이제 공백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또 몸 건강히 잘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